자, 그러면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준비한 오늘의 설명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행정직 단독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 5분이 짜르르 한 시간에 모여서 합격생 2명과 같이 와서 여러분 간담회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정말 엄청난 친목이 도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독회는 또 시간이 가능한 선생님만 모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팀인데 우리가 좀 지금 막 출시한 단독반이기 때문에 우리의 팀워크를 보여주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일찍 와서 교육학 선생님부터 얘기 다 듣고 행정법 선생님도 보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뭘 할까? 뭔가 늘 하는 그런 설명회, 커리큘럼 알려주는 그런 뻔한 설명회 아니라 당장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 D-Day 여러분 지금 오늘 52일 나는 친구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까? 그래서 이것만 듣고도 여러분이 마무리해주는 그런 주제를 꼭 다루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20분 정도 들으시겠지만 사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거의 5시간 준비를 했어요. 고민도 또 했고. 자, 그러면 최종 점검할 내용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다. 그래서 일단 2022년 국가직에서 좀 전에 시대 아셨죠?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부터 그 다음에 고대사회부터 여러분 현대사회 일단은 각 시대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건 여러분 또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 막 쓰려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카페에 올라오면 이거 다 올려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 작년에 여러분 국사 정말 쉬웠는데 여기저기 100점 너도 나도 100점이었어요. 100 다 100점이었는데 조금 실수를 유발했던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박지원의 한전제 문제. 요것만 실수를 유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력하실 게 통합형 문제. 요즘 이런 게 한국사 검정에서 여러분 줄제 키워드예요. 근데 한국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통합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유네스코 하면 엄청 외워야 될 거 많은 것 같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냐면 정치 파트에 제가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대사의 태동, 즉 조선후기, 그 다음에 근대사의 전개, 즉 개화기, 민족 독립운동기 또는 일제강점기, 현대사에서 어떤 출제 키워드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아주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는 통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합격하시려면 정치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정치사는 시대사가 있고 여러분 분류사가 있거든요. 시대사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60문제 맞으셔야 됩니다. 60문제가 아니라 60점. 우리가 100점 만점에 60점은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선사시대 및 여기 국가형성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돌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문제. 아까 지방직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네.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초기 국가. 여러분 여기서 굳이 나온다면 올해 국가시험은 제가 파란색 표시한 옥조 한 문제 나왔고 여기 일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몰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간략하게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문제 유형은 다 아시죠? 삼국지, 위소, 동의전, 사로 나와서 이게 어느 국가인지 알게 하고 빨리 그 국가의 사회 특징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한국사는 이미 예상돼 있어. 왜? 과거의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패턴만 보시고 정확하게 빠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대 사회가 좀 여러분이 좀 범위가 많죠. 천년의 역사인데 여러분 지금 2세부터 7세기 주요 왕 여러분 모든 왕이 아니다. 모든 왕 얘기하면 몇백 명이에요 여러분. 주요 왕의 업적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여기서 고구려 장수왕이 한 명 나왔어. 한 명? 어쨌든 장수왕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무조건 여러분 15명의 왕이 있지만 15명의 왕 중에 시험에 나온 왕은 4명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뭐예요? 고왕, 무왕, 문왕, 여기 5탄에 선왕이 있어요. 성왕이 아니라 선왕이 있어요. 이 중에 작년에는 무왕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발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4명의 왕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라라는 사회는 천년의 역사인데 특히 상대, 중대, 하대로 시대를 나누는데요. 이 중대 특히 신문왕 예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강도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신라 하대는 너무 많은 왕이 있어. 망하는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성량 때 밀란 물어보는 문제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신라 하대 전체 사회 분위기를 좀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캡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뭐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 저만 있는 바로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로 볼 줄 아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 2세부터 자 7세기 다시 8세기부터 10세기 자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시대를 주요 왕들의 업적을 정리해드렸고 이 중에 파란색 표시한 여러분 요런 왕들만 여러분이 빠르게 회독하면 여러분 가셔서 한국사 자 고득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사에 들어갈게요. 자 중세사의 정치사는 여러분 보통 자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자 고려 여러분 주요 왕들 전기에는 요 왕들이 예측 가능해요. 태종, 그 다음에 광종, 성종, 현종, 문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는 12세기는 숙종, 예종, 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원간석기 작년에는 요 파란색이 작년 기출된 표시거든요. 원간석기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민왕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여기는 충렬왕, 자 공민왕, 그 다음에 자 충선왕 이런 왕들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왕들 공부할 때 여러분 고려가 굉장히 민족의식이 고조됐던 시기예요. 왜? 엄청난 대외 관계가 대외 전쟁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이 지배자와 함께 왕들 물어보는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거란, 자 여진, 몽골, 그 다음에 왜구 이런 관계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도사는 작년에 안 나왔어. 작년에 조선 전기가 나왔어. 승정원만 물어봤어. 자 그러면 고려 거 이제 예측 가능한데 이것도 뻔해요 여러분. 이성육부, 도요마사, 식목도감, 지방제도, 오도 양계 요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 시험 문제가 2018년까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자 얄팍하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합격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왕들 지금 자 왕들 여기서 한번 왕들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관계 여러분 자 이런 관계들 볼 줄 아시면 되고 여기에 문화사 나중에 여기 한꺼번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를 한 도표로 다 정리해드려서 합격생들은 이 도표를 돌고 보고요. 시작한 친구들도 자 여기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역사의 큰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전기 즉 근세사에 보면 자 15세기와 16세기를 조선 전기 근세사라 부르는데 자 주요 국왕 특히 15세기는 태종, 세종, 여러분 세조, 성종인데 여러분 그동안 5년 동안에 국가직 시험에서 이 훌륭한 세종대왕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방지 9급에서는 진짜 잘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세종대왕 잘 보고 가시면서 세종대왕만 보고 가시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조금 여러분 가능성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왕들 받으시고요. 16세기는 왕보다는 그 왕 주변의 상황을 물어봐요. 그래서 중종 때 여러분 삼포 외란이라든가 중종 때 기묘사라든가 그렇게 상황 제시형 문제. 명종 때는 명종 자체보다는 명종의 엄마가 수렴천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살짝 불교가 완화돼.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인격정의 난,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을묘 외변 이런 상황형 문제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사. 여러분 왕과 함께 우리가 정도전, 김종직, 조광조. 작년에는 중종 때 조광조에 여러분 앞은 되게 그럴싸한데 뒷부분에서 바로 뭐냐면 기묘사 이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가 문화사면서 정치적 인물인 이왕과 이의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관계 임질이라는 순서. 그 다음에 인조 때 두 번의 호란 상황형 문제 가능하고요. 제도사는 중앙제도 지방제도 작년에는 중앙에 승정원 나왔으니 여러분 지방제도에 조금 더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유학교육 과거 서원 이런 것들은 한번 간략하게 이거 정리하는 10분도 안 걸려.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고리 이 교재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15세기 자 주요 왕들 자 그 다음에 16세기 상황형 문제 자 그리고 여러분 신문제 이런 것들 같이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들어가 볼까요? 자 조선 후기 근대사의 태동기라 부르는데 여기서 뭐 늘 나오는 거 여러분 일단은 영조 정조죠. 그래서 출제자도 머리가 있어. 작년에 기출된 거는 가능한 피하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러면서 영조 정조 안 하면 될까요? 아니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국가직에서 안 나오더라도 지방직에서 또 나오는 거 주제니까 같이 봐주시면서 또 하나 17세기 광해군 자 효종, 숙종 확인해 주십시오. 너무 그동안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붕당 정치 전개 과정 및 일당 전정치. 여기 여러분 특히 예속 논제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외 관계는 임질이란 이후 상황. 자, 호란 이후 상황과 같이 보시면서 자, 청하고는 북벌로 북항로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관계된 간도 문제 한번 파악하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1번하고는 자, 광해군 때 기후약조 그 다음에 다시 1번하고 조선 통진사 그 다음에 독도 누구 땅? 우리 땅. 독도 관련 자 간단한 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51일이 있다는 거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안 보고 정확하게 볼 거잖아요. 그리고 반복하실 거 아니에요. 한국사만 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반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자 여기서만 해도 우리가 80점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조선 후기도 이렇게 연결고리해서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사의 발전 기술 개화기 1863년부터 1910년 여러분의 약점 시대이긴 한데 작년에 흥선대원군 나왔고 대원군은 또 달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세와 맺은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을 중심으로 조약들 꼭 정리하십시오. 그동안 너무 안 나왔네. 자,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사건들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70년대부터 80년대 그 다음에 1890년대 1900년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 표시가 작년 기출 표시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요 사건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기별로 대원군 그 다음에 자 이런 시기별로 이렇게 흐름 본 연결고리를 보시면서 주요 사건들의 전체 순서를 좀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도 다 외워야 될까? 아니죠. 주요 사건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여러분 일제 단계별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작년에는 자, 1단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가 더 중요해. 사실은 3단계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단계로 허를 찔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저항. 자, 10년대 비밀 결사단체. 자, 독립의금부 광복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앞으로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늘 나와야 되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무장 독립운동 그리고 여러분 의열당과 한인애국당 신간회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여러분 항상 이 도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1번이 어떻게 침략했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여기 여러분 특히 노란색 표시한 거 보면 되고 여기에 임시정부 따로 정리해드렸네. 이렇게 한눈에 자 딱 보시면 야 그냥 합격하고 싶죠. 합격할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여러분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 특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모스크바 3.3회담 자화합작운동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시기순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개헌 자 경제정책 통일정책 작년에는 요 부분이 나왔었죠. 해방 공간에서 또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이게 각 정부 여러분 이스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각 정부의 사건들 쭉 나열해 드렸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파란색 표시한 사건들만 보시고요. 여기에 다시 개헌 얘기 그리고 자 통일정책 한눈에 보여드렸으니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지금 D-Day 52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대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자 좀 자세히 또 따로 촬영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도 또 많이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회, 경제, 문화는 어떻게 알아? 통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시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여러분은 항상 정리를 통으로 하시고요. 여기서 40점을 얻으시면 100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제들만 빨리 얘기할게요. 사회는 신분구조, 주요 사회정책, 경제는 토지제도,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경제활동, 농업, 그 다음에 문화, 여러분 사상사, 사학사, 예술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요 정도 정확히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통합 문제 특정 지역 특히 공주 작년에 익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공주, 개경, 평양, 부여, 한성, 대구 이런 거에 주력해 주시고 자 캡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의 자 CSI 컴팩트하게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 거고요. 연결고리 안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은 연결고리로 시작하셔도 되고 마무리할 때도 연결고리로 하셔도 자 충분하죠.